송영길 후보를 매불쇼에서 띄워주기 위해 불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욱 앵커가 의외로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주제와 질문을 잘 다룹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모두 했습니다. 송영길의 대답으로 당원들은 모두 판단을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당원과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가감 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예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무슨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니까.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요거를 해명의 장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나올 때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거니까요. 네.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나버린 사안입니다. 사법부에 의해서도 결론이 난 사안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 오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당원분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때 느끼는 장윤기 사건 같은 데 대한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경찰이 가져온 수사를 보고 검찰이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한 달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이 부분 보안 수사에서 보고하세요. 그게 안 되면은 이첩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으로 교체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을 고발자,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한테까지 통지해서 이의 신청할 기회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통제될 문제이고 특히 저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겨놓으면 이 검찰에 6천여 명의 수사 계장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수청으로 다 옮겨야 돼요, 사실. 근데 안 가겠죠. 그래서 이걸 핑계 조그마한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그 가겠죠. 수사 조직이 유지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큰 의미에 있어서의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한 만큼 중수청으로 이 조직을 다 유도해서 옮겨서 중수청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 현재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보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 지금 당대표 후보분들 중에 그냥 편의상 빅3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은 2강 1중인데 빅3. 이 빅3 분들이 이제 컷오프가 결정나면 아마 이제 세 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같이 이거 전당대회 전에 의견이 다 같으니까 대외적 메시지가 제가 볼 때 같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전에 요거를 마무리를 좀 짓자. 라고 좀 발표하면 어떨까요? 처리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빅3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전에 처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김민석 후보께서도 총리 시절에 다 정부의 공식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 됐잖아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보안 수사권 요구권.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청주에 그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뭐 여중생 의원이 있었죠. 이것을 그 담당 그 지역위원장이 검사 출신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통신영장 조회를 다 검찰이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게 검찰도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장윤기 사건 하나 가지고 좀 고민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가 그 여자 고교 소녀를 저렇게 살인했다 그러면 동기를 당연히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강도인지 강간인지 아니면 약물 중독인지 이런 것은 바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권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를 통해 바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반드시 제가 관철시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법안 다음 주에 제출할 법안이 뭐냐면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우리가 법원에다가 부심판 결정, 재판 기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재정신청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이 되면 공소유지를 현재 검사가 담당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그때 그다음 자기가 해가지고 무죄 구형했다고 징계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변호사가 지정 변호사가 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개정안을 지금 거의 완성돼서요. 제출하려고 하는데 권인숙 씨 부천서 송고문 사건 때 문기동이라는 부천서 경찰서를 선고문했던 그 경찰을 그때에 전두환 때인가요? 검찰이 얘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재판 기소해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소유지 담당을 조영왕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법이 계약이 돼가지고 검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진심이신 분입니다. 예. 이제 조금 난이도를 조금 네, 올려가겠습니다. 정치 검찰에게 탄압받았던 분입니다. 당시 민주당도 정치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한창 탄압받을 때. 근데 제 기억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대표는 솔직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시에 함께 싸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게 부당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불쇼가 진보 진영 내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매불쇼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희재 이봉규도 불렀던 채널이에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듣자는 취지 네. 항상 저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반명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롭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명딱지 붙이고 이 사람 제거하고 이 사람 제거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의 어른으로서 진영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양측이 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댓글 보면 막 그냥 무조건 송영길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정청래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김미성 나오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양 진영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인데 진영 같아요. 모르겠어요. 슬픈 거예요. 진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요새 너무 그 선택하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시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잘하기 아니 경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네. 우리 최욱 씨 같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억울함이 쌓였던 것 같아. 그날 바로 투명인간 취급 받은 거잖아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또 와서 이번에 대표 자격도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좀 좌절감이라 그럴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네. 이런 갈등 잘 순화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리고 네. 언제 유시민 작가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토론 한번 시켜줘 보세요. 네. 같이 불러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당 대표가 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크거든요. 네. 걱정도 되고. 잘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의 지금 발언과 단어가 너무 세니까 오히려 지금 이 갈등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당대표가 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실까? 그게 좀 제가 걱정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거 때는 무지하게 싸워요. 아니 싸우는 거 당연하죠. 경쟁하는 거 당연하죠. 비판하는 거 당연합니다. 네. 그러나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센 질문인데요. 청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1987년생 박지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우리 후보님께서 너 정치 생명 못 끊겠냐? 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걸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그 논쟁 과정에서 그날 밤에 3대3으로 표결을 하자 그랬답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제 후보 자격이 논란이 됐을 때. 그 송영길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자격에 대한 박탈하는. 부분. 이게 3대3 표결했으면 제가 박탈됐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명도 대표께서 이러면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건데 신중히 생각합시다. 표결을 물렸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페북에다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정복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하고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표결을 해가지고 3대2로 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 과정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정치 생명의 문제가 걸린 문제잖아요. 저도 역시. 네. 그리고 저는 후배 정치인 박지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당원 가입은 이제 1년 그리고 당비는 6개월 이상 예. 낸 자에 한해서 피선거권이 있는데 우리 좀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는 아시다시피 제가 무죄 판결을 2월 13일 날 받아가지고 올해 2월 20일 날 복당이 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든 페널티를 없애고 복당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복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 저를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연수갑으로.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다 정리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는데 또 이걸 이중으로 또 따진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서 서류를 접수했고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6개월 당비 이 규정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니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때 정리된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별도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헌 당규에 당무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조항으로 통과된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수없이 있습니다.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내가 사례를 다시 뽑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송영길이한테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특혜입니까? 우리 최욱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돼서 혼자 무죄를 받고 왔는데 그게 달리 정할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가? 전 너무 울분이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검찰을 욕하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겠다는 분들이 그 검찰 수사로 내가 기소돼서 329일 감옥에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박수는 안 쳐줄 망정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저는 이 민주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그렇잖아요. 뭘 잘 절차를 몰라가지고 구청이라든지 어디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저께까지 왔었는데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행정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이 알아봤어야지. 제가 출마한다고 말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중앙당에서 이 규정이 문제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왜 나보다 몰랐냐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당대표니까 왜 몰랐냐고 문정복 최고가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알았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몰랐잖아요. 알고도 방치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절차를 가지고 무슨 관료적으로 저를 배제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좀 우리 후보님 네. 그 박지원 의원에게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배경은 이제 저희가 지금 들었고 네. 좀 발언은 좀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제가요 그렇게 했으면 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검찰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민주당에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본인하고도 다 그 이후에 양해를 했고 그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감사합니다. 서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됐어요. 근데 네. 그 3자가 만행에 대해서 저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워졌네. 분위기가. 너 뭐 하냐? 갈 준비. 아니 여기 거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만합시다. 네, 그 후보님, 네, 그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보님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비판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네. 바람을 좀 전해 봅니다. 모든 후보님들한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또 이거 다르면 이제 저도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네.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네. 들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30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상적으로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현상적으로 저는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존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정의 가치가 그렇게 그 중요했다면 그 지난 보궐선거 때 그 농지법 위반 의혹 네. 그리고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네. 관련해 가지고는 왜 같은 잣대로 문제 삼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거 때문에 많은 이런 상호간의 그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 검증이 되냐고요. 음, 재판을 받고 형사적으로 대봐야 이게 많이 됐으니까 고소가 돼서 아마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그게 다 스크린돼서 만약에 그때 혐의가 있어서 무슨 기소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죠 그 당시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돼 있으니까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되면요 양측에서 엄청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차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조국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건에 무슨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별건 수사로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동명상련이다. 일단 뭔가 검찰이 주장하든지 정치에 주장한 것은 끝나고 나서 그건 검증할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서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쟤네들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딴 거 안 봐요. 진짜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유권자도 아니면서 떠드는 인간들은 많을지 몰라도 진짜 권리당원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하냐 안 하냐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당원주권주의예요. 1인 1표제. 아마 1인 1표제를 시행하고 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를 더 지금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이쪽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청래 대표를 주변으로 해갖고 당원들이 점점 좀 뜨겁게 알정찍 하면서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이게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검찰개혁 문제예요. 그 검찰개혁 문제에 잘못 가고 있는 이 민주당이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누가 봐도 이번에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시민은 잠재적 대권 후보인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민주당 당원들이 정상적인 당원들 같으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애정이 담긴 발언이지 그게 비난을 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진짜 멍청한 게 제가 저쪽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훑어봤더니 저쪽도 우리 따라 하더라고요. 저쪽은 머리를 김용으로 놨어요. 뭐 홀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김용, 박성준. 짝수달에 태어났던 사람은 뭐 김용, 그 뭐죠? 그 김용
박성준, 이건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예. 따라할 나름은 제대로 따라야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자 후보를 맨 최민희를 우리가 상수로 놨잖아요. 우리가 여자 후보를 상수로 놓은 이유는요. 여성 후보는 6등을 해도 5등의 남성 후보를 제끼고 들어가요. 무조건 최고위원 5명 중에 여성이 1명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최민희가 최고위원에 들어갈 건 사실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 저쪽 여성 후보 서미와 임미애는 다 날아가요. 저쪽 서미애나 임미애 같은 애들은 5등 안에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가 그냥 최민희를 상수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제가 그 짧게라도 방송을 킨 이유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3등분 해야 된다, 2등분 해야 된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하세요. 너무 복잡하다. 본인이 주민등록상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생들은 10번, 8번. 그 다음에 짝수달 태생들은 2, 4, 6, 8, 10, 12는 기호 3번, 이성윤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나 쉽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호 3번 이성윤, 기호 8번 38 광땡으로 찍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등분, 2등분이 다 좋은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는데 나는 이거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민수 의원님이랑 초청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어요. 469명. 원래는 한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꼼수예요, 사실. 원래는 600명 가까이 되는 게 중앙위원이었는데 이번에 중앙위원 확정을 469명으로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현직 국회의원들과 현직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현직들이 대부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뉴 이재명 세력들이 더민역을 이용해서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직,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 합치면 300명, 비례대표 빼면 253명인가요? 253에다가 플러스 비례니까, 비례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결국 300명 정도가 현직이에요. 여기서 80%는 뉴 이재명 세력이에요. 300 중에 80%가 뉴 이재명 세력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까지 하면 저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위 투표는 지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중앙위는 무조건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될 때 중앙위에서 꼴찌하고 권리당원에서 1등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권리당원 50, 중앙위 50, 여기서 권리당원에서 엎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한민수 의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당원이 150만이에요. 근데 중앙위 469명, 이 사람들이 150만 대 469인데 어떻게 5대 5를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위 500명이라고 칩시다. 500명 대 150만 명. 그러면 표의 등가성이 몇이죠? 누가 좀 계산 좀 해봐요. 500명 대 150만 명이 5대 5예요. 그러면 이 중앙위의 권한이 얼마나 셉니까? 중앙위 500명 대 민주당 당원 3200배예요? 이게 표의 등가성이 3200배예요. 이것도 거의 8대1, 9대1로 낮춰야 돼요. 권리당원 90%, 500명 1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민주당이 바꿀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돼요.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여러분들 투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나 이쪽으로 연락이 와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일 화요일 9시부터 목요일 5시까지예요. 근데 내 전화에 카톡이 안 오거나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전화로 물어보세요. 나 권리당원인데 여러분들 지역당에 왜 나한테 투표 참여 문자가 안 오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당에다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응? 기준이 언제냐?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응?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입해도 투표권 없네라고 여러분들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해놓지 않으면요 2028년도에 이 새로운 수박 새끼들 이거 여러분들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놈들이 수박이지 뭡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수박 척결하려다가 새로운 수박을 받아들인 거예요. 뉴 수박 세력들 척결하려면 2028년 공천에서 날리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셔야 돼요. 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 당원 2028년 총선 때 이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수박 새끼들 걸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날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잠깐 이게 어디가 있죠? 그거 투표 날 그 포스터가 어딨지? 진짜 나한테 문자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건 투표 전략이고 지금 뭐 3등분열 하시자는 분들도 있는데 3등분해도 상관없어요. 다 보완되니까 홀짝수로 하실 분들은 홀짝수로 하고 3등분으로 하실 분들은 3등분으로 하고. 로렌님 그거 하나만 나 좀 카톡으로 좀 보내줘봐요. 그 투표 날짜 그거 나온 거. 투표 날짜 나온 거 저한테 하나만 좀 보내줘 보세요. 그거 포스터로 나온 거 그거 하나만 좀 보내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살다가 뉴스박들 살다가 자기 지지자들을 반명으로 모는 이런 선거운동이 맞나? 여러분들 반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막 내가 무슨 반명이야, 억울하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채팅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변하냐? 반명하면 안 돼?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